안녕하세요. 이론 강의 14강 부동산 시장론 기출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56페이지 펴보시고요. 1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완전히 동질적인 아파트라 하더라도 아파트가 입지한 시장 지역이 달라지면 서로 다른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똑같은 재료를 쓰고 똑같은 높이의 아파트를 서울에 지은 아파트하고 똑같은 재료로라도 뭐 가령 부산에 지은 아파트하고는 당연히 가격이 달라지겠죠. 왜 그렇습니까? 부동성 때문에, 부동산의 부동성 때문에. 이거 맞고요. 2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공급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가격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우리 아무튼 경제학에서 단기적으로는 요 균형 또는 균형이 달성되기 어렵고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장기에서 이런 문제들이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학에서는 장기가 그냥 만병통치약이야. 어떤 가격의 왜곡이 발생한다. 자원의 배분이 제대로 안 된다. 어디가 훨씬 심해? 단기가 훨씬 심한데 장기가 되면 이게 점점 해소가 돼요. 요 꼭 기억하셔야 돼. 자, 3번. 부동산 시장은 부동산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기능을 하죠. 자, 부동산 시장이 부동산 소유권을 할당하고 공간을 배분하는, 자, 여기 요 부분이 사실 요 자리에 자원에 해당하는 어떤 개념이 들어가도 시장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하죠. 이게 시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데 부동산 시장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을 한다. 이 말이랑 똑같은 겁니다. 왜? 요 부동산 소유권 이런 것도 일종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요 자리에 부동산하고 관련돼 있는 거 뭐 아무거나 집어넣어도 돼. 뭐 부동산 저당권을 할당하고 뭐 이래도 맞는 거고 부동산하고 관련된 어떤 내용이 들어가도 자원의 개념이 있으면 다 맞는 겁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완전 경쟁 시장이 아니라 불안정 경쟁 시장이죠. 그래서 완전하게 자원 배분을 잘 하지는 못해도 불안전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자원을 배분을 하긴 합니다. 완전하진 않아. 하지만 자원 배분하는 기능을 수행은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걸 기억하셔야 돼. 자, 4번 부동산 시장은 경제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기능을 한다. 자, 요거 나중에 이제 우리 입지론에서 배울 텐데 부동산 시장에서 경제활동별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요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한다. 이 말은 뭡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지대가 많이 들어가는 유형의 부동산 유형이 있고 아니면 임대료를 조금만 내도 쓸만한 그런 유형의 부동산이 나눠지거든요. 여기 수송비하고 관련이 돼서 그건 이제 나중에 우리가 배울 겁니다. 요거 지대 지불 능력, 토지를 사용할 때 내는 사용료의 지불 능력에 따라서 토지 이용의 유형이 바뀌어요. 가령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지대 지불 능력이 커야 돼. 근데 뭐 농업지라던가 그런 데는 지대 지불 능력이 작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토지 이용의 유형이 나눈다고요. 자, 5번. 부동산 시장은 국지성은 어디서 온 거예요? 요 부동성 때문에 온 거죠? 동일한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죠. 오히려 가격이 차별화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답은 5번이네요. 2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 정보의 비대칭성이란 건 부동산을 A가 B한테 이렇게 매도를 할 때 아무래도 이 부동산의 특성에 대해서는 팔려는 매도인 쪽이 더 많이 알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B가 이 부동산에 갖고 있는 정보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매도인이 갖고 있는 자기가 갖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정보는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정보가 얘는 많고 정보가 얘는 작으니까 얘가 어떻겠어요?
얘가 바가지 쓸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부동산 가격의 왜곡 현상, 바가지나 헐값에 팔린다든지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거 그게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시장 실패의 원인이 되는데 나중에 뒤에서 볼 겁니다. 2번, 부동산 시장은 장기보다 단기에서 공급의 탄력성이 장기가 가격 탄력성이 더 크죠. 그러니까 단기에서 더 크다 그러면 여기 벌써 여기서 틀렸잖아요. 그래서 단기 수급 조절, 수요와 공급의 조절이 장기에서 용이하지 단기에서 용이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이거 2번이에요. 3번, 부동산 시장은 규모, 유형, 품질 등에 따라 세분화되고 그렇죠. 지역별로 구분되는 특성이 있죠. 맞습니다. 요거 요 부동산의 개별성 그리고 지역별로 구분되는 건 요건 부동성. 4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수인의 제한 가격과 매도인의 요구 가격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된다. 자, 이거는 별거 아닌데 이거 알아두세요. 매도인의 요구 가격은 처음에 팔려는 사람은 자, 매도인이에요. 매도인의 요구 가격은 처음에 비싸게 팔려다가 나중에 안 팔리냐면서 점점 가격이 낮아진단 말이에요. 근데 매수인의 살려는 제한 가격은 처음에는 싸게 살려고 그러다가 이게 너무 싸니까 안 사는 것 같아. 그래서 좀이라도 좀 비싸게 주면 살까 하고 가격이 점점 올라가다 결국 요 마주치는 요점 내지는 이 사이에서 여기에서 요 사이에서 결정이 된다는 별 얘기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별거 아니죠? 자, 5번. 부동산 시장은 불안전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요거는 나중에 뒤에서 배울 거예요. 뒤에서 배울 내용이에요. 불안전하다 하더라도 할당 효율적일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요 할당 효율적 시장과 완전 경쟁 시장, 불안전 경쟁 시장하고는 좀 카테고리가 약간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건 요 나중에 뒤에서 볼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3번, 부동산 및 부동산 시장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에 따라 표준화가 어려워 개별성 때문에 비표준화의 성격을 갖게 되죠. 또 비조직성, 비공개성, 개별성 때문에 갖는 특성입니다. 일반 재화에 비해 대체 가능성이 낮다. 맞고요. 2번, 부동산의 개별성이라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은 자원 배분의 기능을 수행하긴 합니다. 근데 완전히 효율적으로는 못하더라도 일단 부동산은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 개별성이라 부동성 이런 것들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으로서는 흠결이 있지만 자원 배분 기능을 수행하긴 해요. 효율적으로는 못하더라도. 맞습니다. 3번, 일반적으로 부동산의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하대요. 단기보다 장기에 더 완만하단 말은 장기가 단기보다 기울기가 더 작다라는 말이죠. 기울기가 작다라는 말은 탄력성은 더 크다는 말이네. 장기의 탄력성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기울기는 요거의 반대니까 더 완만하거나 작아야지. 맞죠? 4번,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하락한다. 자, 요거를 한번 좀 보면 우리가 먼저 이 가격,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한대요. 그러면 우리 요거의 대체재인 오피스텔의 가격은 처음에 요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전에는 가격이 P1에서 형성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의 가격이 올라서 요거에 대한 수요를 오피스텔이 뺏어와.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면 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할 거고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P2에서 요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데 오피스텔의 가격이 하락한다 그러니까 이건 틀렸죠. 우리가 요거 경제론에서 수요와 공급에서 배웠던 내용입니다. 지금 같이 섞어서 내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공부할 맛 나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 지금 요 뒤 챕터에서 배워가지고 문제를 풀면 지식이 점점 쌓이는 것 같고 그래서 되게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자, 5번. 부동산 시장의 주요한 기능 중 하나는 경제 주체의 지대 지불 능력에 따라 토지 이용의 유형을 결정하는 거다.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지대 지불 능력이 돈 낼 능력이죠. 그 가격에 따라서
지금 토지가 분배되고 있다는 말이나 일맥상통하는 얘기입니다. 요 얘기가 사실은. 자, 아무튼 답은 4번이에요. 4번. 부동산 시장에 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 시장은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수요 공급도 그 지역 특성에 영향을 받는다. 자,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감정평가에서 볼 건데, 요 부동산 시장의 지역의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인 어떤 변화가 일어나면 요거에 따라서 수요 공급이 변해요. 그러면서 부동산 가격도 변화가 일어나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영향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수요 공급 가격의 변화가 경제적, 사회적, 행정적 변화를 일으키고 이게 순환하는 구조로 된다는 걸 나중에 뒤에서 우리가 볼 겁니다. 2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한 단기적으로는 가격 형성이 왜곡될 수 있다 그랬죠. 맞습니다. 요거. 장기적으로 가면 근데 이런 그 자원의 비효율성이라던가 이런 게 해소가 돼요. 자, 3번. 부동산 시장은 거래의 비공개성으로 불합리한 가격이 형성이 되는데 이는 비가역성과 관련 깊은 게 아니라 뭡니까? 개별성이죠. 개별성하고 관련 있고 비공개성, 비표준성, 비조직성 이런 것들. 자, 그러니까 답이 틀린 거 찾으니까 3번이네요. 4번. 부동산 시장은 외부 효과에 의해서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외부 효과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제 볼 거예요. 시장 실패의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외부 효과고요. 5번.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도인의 제한 가격과 매수인의 제한 가격이 접점해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 그랬죠. 맞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네, 부동산 시장 완전 경쟁적이지가 않아가지고 효율적이진 않지만 아무튼 자원 배분의 역할은 한다는 거. 그리고 단기에서는 뭔가 자원 배분이 일어나지 않지만 장기가 되면 해소가 된다는 거. 그거 정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